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때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이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때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기적인 하던 기자 간담회가 원래 다음 주쯤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앞당겨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조국 정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이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계속 요구됐잖아요. 그랬죠. 당 내의 의원들도 이해찬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일정을 앞당겨서까지 한 이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일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의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 민주당이 이 검찰 개혁이라는 큰 그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청년 좌절감 등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합니다라고 이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적절한 이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내 특히 지지자들 중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대로 못했다. 조국 장관 지키기를 왜 민주당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냐. 이런 의견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기류는 왜 방어만 했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쨌든 직언도 하고 청와대 하지 왜 그런 거 못했냐.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사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당이나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을 선택할 것인가는 아마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왜 사실은 장관의 인사 문제가 사실 당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취임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사퇴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당하고 의논을 합니다만 당이 결정적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다 그러면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큰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러진 않아왔습니다.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면 당연히 방한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당의 기본적으로 어떤 조국 장관과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 거는 좀 과하다. 물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요구하는 표명한 것 시기나 내용이나 이쯤 되면 적절했다. 예, 우리 최 변호사 보시기는 어때요? 저는 이른바 산무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가 세 개가 없습니까? 하나 시의성이 없다. 예. 하나 두 번째 자발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사퇴시킨 다음에 국민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이런 갈등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앞에 하나를 붙였습니다. 매우 송구하다. 매우 송구하다.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성이 없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랬다고 하면 그 무렵에 여당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고 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버스 다 떠나간 다음에 제기해봤자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겠느냐. 예. 자발성이 없다. 정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초선 의원들이 정말 책임지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등 떠밀듯이 했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진정성이 없다. 우리가 어떤 사과가 있으면 그 뒤에 사과에 따르는 뭔가 바뀌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과만 할 뿐이지 그에 따르는 책임지는 모습, 뭔가 새로운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어쨌든 원래 기자간담회가 이제 일주일 당겨서 오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굉장히 거친 발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패륜적이다 이렇게 맹비난했는데요. 왜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당이 유튜브로 공개한 만화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한 만화가 논란이 됐는데 지금 때 아닌 모친상까지 당한 상태에서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부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임무라지만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도 처음 보았고 우리도 야당을 했지만 그래도 민생과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시정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현재 대통령님이 상중이신데 해륜적인 만화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걸 돌려본다라든가 하는 행위는 이게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찬 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의 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조 부장 한 말씀 하시죠. 좀 전에 폐륜적인 행위를 삼가하십시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한국당의 동영상이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의 말만 믿고 또 어떤 시대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풍자를 하는 것까지는 뭐 좋을 수 있지만은 이거를 꼭 현직 대통령을 속옷만 입은 채로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게 뭐 은팔찌를 차고 있어서 더 잘생겨 보인다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저급하다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폐륜이란 단어가 폐륜. 인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런 폐륜적 행위라는 비판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요? 예. 왜요? 왜냐면은 홍익표 현재 대변인만 해도 과거에 현직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존재, 귀태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대변인이에요. 수석 대변인. 네. 그리고 이재정 대변인. 출입 기자들이 온당한 취재를 하는 것을 기레기라고 표현을 했죠. 기레기.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할 뭐 공식 사과도 없고 계속 대변인을 해요. 그리고 표창원 의원. 지금 더 이상 총선 출마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과거에 현직 대통령, 그것도 여성 대통령을 누드화에다가 합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논란이 비판을, 있었죠.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저는 이해찬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좀 불만인 게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못 봤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변명이에요. 사과를 할 때는 잘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금 자성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사과지. 깔끔하게 사과할 거면 해야지.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을 붙이다든가 이런 대의, 뭐 검찰 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못 봤다. 이거는 전혀 사과가 아닙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그젯밤 세 남자가 저녁을 함께 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김경수 지사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 저녁 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모습인데요. 저 모습이 사진을 찍혀서 이제 양정철 원장 측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전격 회동을 했다. 그러니까 친문과 비문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그야말로 한자리에 모인 셈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원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간의 뭐 양쪽의 갈등 상황을 뭔가 봉합하려고 한 것 아니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요. 지난 5월에도 원팀 강조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당 안에 저는 친문 비문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청와대에 있던 분들도 결국은 다 당에 있다가 가서 공익근무하고 돌아오셔서 복귀한 분들이고요. 총선 승리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 모두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원팀이 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는 저는 뭐 걱정 붙들어 매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참 굉장히 화기애애 보이는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3철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친문 핵심 인사입니다. 근데 이거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게 이제 오타가 난 것 같네요. 김경수 경남지사죠? 예, 경남지사. 죄송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 두 지사는 지금 재판 중이란 말이에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다음 화면 그래픽 좀 주세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친문 핵심 인사와 재판 중인 두 지사 간 회동 자체가 이거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민주당 쪽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민감한 현안 얘기는 자제했어요. 그럴 줄 알고 총선 승리 위해서 힘 모으자는 얘기만 주로 오갔을 뿐입니다.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조 부장 어떠세요? 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정말 양정철 원장의 힘이 세다. 힘이 세다. 예. 허허. 왜냐면은 도지사들까지 이렇게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총선 때 나의 영향력 이런 걸 과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아하. 어떻게 보면 진문 감별사처럼 나서는 것. 네. 이런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재판 진행 중인 분이 2명이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양정철 원장이 따로 만나서 회동을 했죠. 그리고 김 지사가 착하니까 드루킹 일당까지 응대한 것이다. 예. 그래서 생겨난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네. 재판에 압박을 주는 그런 행위로 비춰진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현부위원장.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진문 감별사까지 얘기하시는데 아마 예전에 진박 감별사 뭐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뭐 우리 당이 총선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여론조사라든지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인재 예. 영입이나 이건 뭐 이해찬 대표님 직접 하신다고 그랬고요. 아마 공천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총선 기획단에서 룰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를 것이고 지금 아마 총선을 앞두고 염두에 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재판의 영향도 이분들이 뭐 이런 어떻게 보여준다고 해서 판사들이 재판에 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이 당내 어찌 보면 약간 뭐 진영 간에 어찌 보면 예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약간 그런 앙금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원팀으로 가보자 이런 취지지 제가 보기에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양정철 원장 스스로가 자신은 총선의 여당 병참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면접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하. 네. 아니, 저분들이 출마할 뿐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병창기지라는 건 어떤 정책이라는 이런 걸 만들겠다는 취지지 본인이 총선을 뭐 이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사실 전에도 서훈 그 국정원장을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만났을 때도 예.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냥 인사만 했던 것이지 민감한 얘기를 안 했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 지금 총선을 얼마 놔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친문, 비문 사이에 갈라짐 이것을 원팀으로 엮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여당의 의지를 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